자, 그럼 문제집 8번 문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사운영상 개업공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게 30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하라고 했는데 중개사무소 연락처 나가야 되죠. 중개사무소 명칭도 나가야 되죠. 근데 소공의 성명은 아니죠. 개공의 성명이죠. 그 정답 비영리은 리을 4번이었습니다. 단순 암기사항이었고요.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31회 기출문제였네요. 중개사무소 명칭에 대한 부분이에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공인인증사기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맞았네요? 바로 정답. 2번 질문, 공인인증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인자가 개설등록을 안 했다. 그럼 얘는 개공이 아니죠, 지금. 이자가 그 사무소에 공인인증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란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둘 다 사용할 수 없죠. 쓰게 되면 1-1이고. 3번 질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럼 5개 광고물을 밑줄 긋는 거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5개 광고물은 간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는 성명 명시하게 돼 있죠. 근데 표시 광고할 때는 성명을 명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명시하라고 했죠. 성명 명시해야 되고 표시 광고할 때 성명 명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명시해야 되죠. 표시 광고할 때.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는 연락처를 명시할 필요는 없죠. 5개 광고물에는. 근데 광고 나갈 때는 연락처 명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요. 4번 질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란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국토부 장관 틀렸죠. 그래서 국장에 밑줄 긋고 X 나갑니다. 철거 명령 나오면 꼭 체크하면서 가야 되죠. 등록관청이에요. 자, 다음 5번 질문입니다. 개업공사가 의뢰받은 중개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광고죠, 지금. 그럼 사무소의 명칭, 광고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가봅니다. 이것도 31의 기출문제였죠. 의뢰받은 중개물에 대해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어요. 작년 시험이었습니다. 1번.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OX, X. 중개보조원을 명시하면 안 되죠. 명시하면 제재가? 중개보조 명시하면 백과. 그죠? 100만 원이 와트로. 속으로 백과라고 그랬잖아. 눈빛이 딱 그랬어.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맞아요? 표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이 고시한다고 그랬죠? 구체적인 표시 광고의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요. 3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다르게 나왔죠, 지금. 존다, 과해. 다르게 광고했다. 이건 부당한 표시 광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일 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포상금 지급 대상 어떻게 돼요? 교포 양부모죠. 교포 양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양부무죠. 교가 뭐예요?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게 금지행위 중에 시단, 유가강제 방해. 이렇게 되죠. 시세교란행위, 단체 구성화의 중개제한행위,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 의뢰 유도행위, 다음에 가격 제한행위,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음에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공의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교란행위고, 표가 아니고 표죠. 아닌 자가 표시광고에 하다 걸렸다.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돼야 한 자, 받은 자. 이렇게 되고,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이죠. 이렇게 되고요. 형벌 대상만 포상금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형벌 대상이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벌 대상이 여기 교란행위 한 자는 몇 년? 3-3이죠. 표시광고 아닌 자가 하다 걸렸어요. 1-1이고, 양도돼야 한 자도 1-1이고, 부등록자 3-3이고, 무등록업자도 3-3이에요. 그러니까 형벌 대상에만 포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르게 광고한 자,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니 포상금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님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명시해야 되죠. 이게 바로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광고 나갈 때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이 공통사항, 성명, 소연 등이다.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개설등록번호, 개공의 성명이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4번 질문, 인터넷 광고하도록 이거 무조건 나가야 된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5번 질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마다 하는 거죠.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분기마다. 그래서 결과 보고를 30일 내에 하는 거죠.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 운영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중개사물 표시광고의 규정을 준수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장의 밑줄, 모니터링할 수 있다의 밑줄이죠.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국토부 장관을 슬쩍 등록관청으로 바꿔냈다. 그럼 틀린 거예요. 2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맞죠?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다음에 3번 질문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기재 등 필요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죠. 이것을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가 들어다. 그래서 국장이 바로 다 체크포인트입니다. 국장이. 다음에 4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맞겠죠? 다음에 5번 질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한다.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장이죠, 지금. 국장이 자료 제출 요구, 조치를 요구했으니까 여기에 불응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국장이 부과징수한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개업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는 때 명시해야 할 사항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명시해야 될 사항. 그럼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물건에 대한 현황을 전부 다 광고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물건의 소재지 나가야 되겠죠. 면적도 나가야 되겠죠. 가격도 나가야 되겠죠. 물건의 종류도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거래 형태도 나가야 되죠. 모두죠. 모두 5개.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틀리게 내기 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 포함시키라는 얘기 없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 13번 문제 넘어갑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렸어요. 틀린 것은 1번 질문. 기본 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맞죠? 5. 2번 질문. 수시 모니터링이란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맞겠죠? 3번 질문. 모니터링 기관이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까? 12월 31일 국토부 장관, 이게 바로 체크포인트예요. 이걸 치사하게 말해 뭐 등록관청으로 바꿔냈다. 틀린 거니까 모니터링은 주체가 지금 누구라고 기억해야 된다고요? 국장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국장이라고. 자, 다음에 4번 질문.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30일이죠. 30일 내에 국토부 장관, 이것도 체크포인트죠. 30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4번 정답 됐어요. 5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결과 통보해줘야 되죠. 며칠? 10일. 10일에 통보한다. 그래서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15일. 그 다음에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는 10일. 10일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럼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공인인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지금 1번 지문. 개공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 맞아요? 5개 광고물을 반드시 설치할 의무는 없죠. 설치한다면 5개 광고물에 성명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 지문. 법인의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맞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분사무소 간판에 누구 이름 써야 된다고요? 책임자. 안 쓰면 백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번 등록관청은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등록관청, 행정대집행법. 이게 체크포인트죠. 등록관청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맞고요. 다음에 4번 질문.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에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명칭 위반자는 이거 포상금 대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4번 질문 정답이 됐습니다. 5번 질문.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와 유서 명칭을 사용했다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닌 자 그랬죠. 100만 원 벌금에 밑줄. 자, 이거 오답노트 만들어갖고 한 번쯤 체크하고 가시는데 이게 자주는 아니거든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거는 5번 지문은 아닌 자라고 그랬죠. 아닌 자니까 100만 원 벌금 맞죠, 지금? 이거는 그 맞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개공이 표시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100만 원 과태료죠. 개의심으로 위반했다. 100만 원 과태료죠. 휴업신고, 폐업신고로 위반해도 100만 원 과태료죠. 종전의 기출에서는요. 휴폐업신고에서 과태료를 100만 벌금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낸 적이 있냐면 최근에는 아주 신사적으로 냈죠. 휴업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에는 벌금형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틀렸죠? 휴업신고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 대상이죠. 이 정도는 알아볼 수 있죠. 근데 휴업신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치사한데 틀렸죠?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문까지는 요즘 안 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내고 있어요, 지금. 잊어버릴만 하면 자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벌금이 떴다. 100만 원 벌금 과태료. 한 번쯤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특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다 대고 벌금으로 가끔 바꾸네요. 그러니까 표시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벌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5번 지문은 아닌 자라고 했으니까 아닌 자는 1-1이죠. 1-1이니까 벌금 100만 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5번은 맞은 거예요. 한 번쯤 감을 잡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표시광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15번부터는 지금 결격 사유 문제가 나와 있죠? 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적죠, 지금? 그렇다고 수업을 12시 반에 끝낼 수도 없잖아요. 내가 다른 학원에서 12시 반에 끝내버렸는데 수업을. 예. 그 학원은 나를 자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12시 반에 끝냈거든? 근데 우리하고는 원장님한테 잘릴 수 있어요. 12시 반에 끝내면. 예. 그래서 문제집 갖고 다니죠, 지금. 문제집 잠깐 펴보세요. 그 20문제 지금 중요 문제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문제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신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 중에 지금 잠깐 제가 좀 풀어드릴 문제가 좀 있어요. 풀어드릴 문제가 있는데, 거기 우리 등록이죠, 지금.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 문제 중에 38페이지 2번 문제 잠깐 보실래요? 28회 기출문제 일부 수정한 건데, 공인인사 운영상 중개사무소 개설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중개사무소 개설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해야 되고, 2번 지문. 등록한 측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까?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보증 설정 여부 체크하게 돼 있죠. 그래서 2번 지문 정답됐고요.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 교부에 밑줄 긋고 국장에 밑줄 그어야 되죠. 틀렸죠, 이거? 그래서 국토부 장관 등록관청이죠, 지금. 그래서 주체를 바꾸는 지문들은 안 보이게 되면 습관적으로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을 밑줄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걸리게 돼 있다. 자, 다음에 4번 지문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나? 첨부해야 되죠. 다음에 5번 지문. 중개사무소 개설록을 한 기업공사가 종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등록증의 종별이 바뀌기 때문에 등록증을 첨부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